자유한국당이 5.18 폄훼 발언 논란 의원들 가운데 이종명 의원만 징계하고 김진태, 김순례 이 두 의원은 징계 유보를 결정하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이번 자체 징계 결정과 2주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변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택은 전 한나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자, 이종명 의원은 제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일단 전당대회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 짧게 두 분에게 총평 먼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최고위원과 당대표 경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꼼수 결정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여야 사당이 이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 맞겠다는 거로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전두환 씨의 이 후회 정당에 다운 그런 결정이다. 국민들의 분노, 그다음에 강주 5.18 영령들에 대한 또는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한 전혀 반성하지 않은 이물리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그것의 연장선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 의원님. 언론도 그렇고 다른 사당도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맹렬히 비난을 했는데요. 좀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전당대회에 출마한 두 사람도 징계를 강행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만 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바로 내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당규상에 보면 전당대회 기간 속에는 그거를 유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가처분 신청이 바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본안 심의까지는 효력이 정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도부가 이런 것도 모르고 징계했느냐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법률적인 것을 따져보지 않고 언론과 다른 정당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종명 의원 제명 처분까지 한 거는 상당한 각오를 한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저게 이제 나중에 그 뭐 이의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3분의 2, 76명이 찬성을 해야지 제명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명을 안 시켜도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76명이 동의를 안 해줘도 자유한국당을 엄청 욕을 먹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76명 이상이 찬성을 해가지고 제명을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국회에서도 윤리위원회에서 소집이 돼가지고 그게 본회의에 올라와서 만약에 의원직 제명 처분을 국회에서 한다. 그러면 그 76명이 넘는 사람들은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전체 국회 3분의 의석을 넘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다른 당에서도 그렇고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찬찬히 뜯어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정당의 결정이 아까 말씀하신 징계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 낼 수 있겠죠. 저는 그것을 뛰어넘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괴물 집단이라고 얘기했고 폭동이라고 얘기했고 북한군이 개입됐다라고 얘기한 주장 때문에 비롯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이 됐고 국가에 의해서 9차례나 걸쳐가지고 북한군이 개입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 지난해에 5.18 특별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속하게 특별법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서 당시 이종명 의원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명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이 여부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는 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넣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1년이 지나서 2월 8일 날 그 토론회 때는 괴물 집단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혈세를 낭비한다라는 이미 결정이 남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편에 서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원론적인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당원 당규입니다. 그러나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그보다 상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대위 체제를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이 국민들에게 적어도 미안함은 상쇄시켜낼 수 있는 건데 지금 얘기한 징계 처분, 가처분 신청에 입각해서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주의 조치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니 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취한 거고 제가 이날 월요일 날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특히 김병준 비대위원장, 나경원 대표가 현실 인식이 아니하고 잘못된 대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징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야 맞겠다라는 말씀 제가 이미 두 차례 드린 거고 이 문제는 뭐냐면은요. 어떻든 한 조직이 운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조직을 운영하는 당원과 당규, 법률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위반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법부에다가 자기 법률적으로 구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면 징계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그러잖아요. 징계하게 되면 징계가 부당하다고 그래서 가처분 신청 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이 정지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면 한 공당을 이끄는 지도부가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당원과 당규를 위반해서 조치를 지금 취했느냐라는 문제가 또 제기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윤리위에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지도부 이야기 듣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시죠. 대학에 있어서 학생의 어떤 잘잘못을 가리는 문제에도 일주일, 2주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그렇게 내려지겠습니까? 우리 당은 끝까지 5.18 망언 3인방 퇴치를 위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야3당이 함께 공조를 통해 범국민적인 퇴출운동에도 나서겠습니다. 역사를 왜곡해 정치에 악용하려는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틀 전에 사과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하는 이야기 크게 달라 보이진 않을 수는 있지만 좀 달라 보이는 뉘앙스라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는 태극기 모욕부대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문자 폭탄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1,500통 넘게 받았다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대학생의 잘잘못을 가리는데도 일주일, 한 달 걸리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이 하루 이틀 만에 내려지겠냐. 저는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대학생의 잘잘못으로라는 것으로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과 김술래 의원의 이런 망언을 대학생의 잘잘못, 그것도 특정하지 않은 건 대학생에 대한 모독이죠. 그리고 이 잘잘못을 가리는데 일주일과 한두 달이 걸린다, 한 달이 더 걸리는데 하루 이틀 만에 내려지겠냐.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고 5.18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특별법을 지금 지난해 28일 날 2월 28일 날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초의 발포 명령을 했던 사람, 그다음에 헬기 조준, 그다음 집단 학살 이것을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제정을 했고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1980년도 5.18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실을 보다 더 진상규명을 해내기 위해서 지금 국회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차일피일 지금 미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망언이 어떻게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한 달에 걸려서만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갖고 있는 인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두환 씨에 대해 후예들이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비롯되는 역사 인식의 발로이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과 일맥상통할 수도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분들이 괴물 집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폭동, 민주주의 운동이 폭동으로 강제 폭동으로 변질됐다는 거하고 북한군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하고 유공자를 밝혀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 더 나가서 이해찬 대표가 왜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이냐라는 질문까지 지금 던지고 있는 마당입니다. 2년 반의 형을 살고 5.18을 배후 조정했다는 의미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가 돼서 2년 반을 감옥을 살다 나오신 분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지금 사상 검열을 하겠다 내지는 자격 검열을 하겠다라는 투의 발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5.18 그 희생자와 유가족과 그다음에 관련 단체들이 왔을 때는 사과하고 머리를 조아렸지만 결국 그 뒤에 하루 지나서는 이런 말을 통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러니까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이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예. 이런 판단이 아직 필요하기 때문에 유보한 것이다라고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아니고 또한 그 김진태 의원과 예를 들어서 김진태 의원이야 대표되는 분은 아니겠죠. 예, 예. 물론 황교안 전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김순례 의원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인지도가 올라갔다. 예, 예. 네.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과 지도부에 나가는 분들의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거죠. 비대위원장이 이런 안일한 인식이 있고 결국은 5.18에 대한 몰 역사성, 비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최고위원회 출마했던 분이 인지도 올랐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지도부 선출에서 뭐 김순례 의원이 당선이 돼서 돌아온다라면 이런 제2, 제3의 소위 5.18 망언들이 저 정당에서 공공연하게 주장될 수도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궁금해요. 만약에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거나 뭐 김진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이제 징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보다 더한 상황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가 지금 맹렬히 추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표를 갉아먹는 건 김진태 후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당원 투표가 2월 23일 날부터 시작되거든요. 모바일 투표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김진태 후보 쪽에서 내가 사퇴하겠다. 그 대신 나의 이유를 책임져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거는 뭐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여전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정당의 역사에서 이미 5.18 문제는 정리가 끝났고 이 보수 정당이 주도해가지고 5.18 특별법을 수용하게 만들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끝난 사안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실제로 지난 이 문제가 정리된 게 최종적으로 이 헌법적으로 정리된 게 1995년도인데요. 예. 1995년도 이래로 뭐 신한국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한 번도 이게 당에서 논의된 적이 없어요.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온 적이 없어요. 200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광주에 내려가서 민주화운동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머리를 숙였고 예. 이게 자유한국당 들어와서 벌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단하겠다.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 징계를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제 전당대회를 전후해가지고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곤혹한 처분이 됐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서로 아까 같은 제안이 온다고 하더라도 황교안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문제는 아주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미 저희가 그 전에 신한국당 시절부터 쭉 정리해왔던 내용에 근거해가지고 처벌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5.18 망언이 나온 시점이 2월 8일입니다. 네. 그리고 전당대회 후보들이 등록을 할 때까지는 4일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리위를 소집을 했으면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네, 그래서 부분. 예. 꼼수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2일 날에 또 소집이 그러니까 12일 날 소집 요구를 한 거고 13일 날 결론을 못 내고 14일 날 오늘 오전에 결론을 낸 거잖아요. 예. 결국은 이 여론에 밀려서 하는 척하다가 만 거이죠. 말씀드렸던 것이 12일 날 예를 들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사안이 발생을 하면 긴급 최고위원회가 소집되고 예. 윤리위에게 윤리심판원에 최고위원회 결정, 권위 있는 결정을 해달라는 그날 요청을 바로 할수 합니다. 있는 바로 합니다. 예. 그런데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이 괴물 집단 폭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이 발언이 그닥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8일 날 발언, 9일, 10일 경과하면서 11일 날 월요일에 돼서야 여야 사당이 공동 보조를 하겠다, 제명 처리를 하겠다라고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머리를 숙였던 겁니다. 그래서 12일까지 기간을 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아까 가처분 신청까지 염두에 두면서 유예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진정성이 없는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더더구나 김진태 의원이 훗날을
기약하면서 후보 사퇴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강주의 당협위원장들이 강주에 내려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줘서 내려갔습니다. 뭐 물론 뒤로 돌아가지고 겨우 뭐 빠져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런 게 뭡니까? 강주의 민심을 자극하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네, 저는 뭐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행보를 본다면 그냥 순수하게 강주를 방문해서 본인이 출사표를 던진 것을 얘기하기 위해 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김술래 의원은 인지도가 올라갔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은 결국은 소위 태극기 모독 부대들의 뒷배에 지지를 받아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격려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뭘 그만두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태극기 모독 부대에는 태극기를 태극기를 모독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결국은 지금 이번에도 이제 자유한국당의 결정,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초기에 그랬지 않습니까? 남해당 얘기에 대해서 남해당 의원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왜 타당해서 얘기를 하느냐라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지만원 씨를 사실은 이정원 국회의원이 그 5.18 진상규명위원으로 추천한 사람이 바로 이정명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을 불러서 2월 8일 날 토론회를 했던 거고요. 북한군 개입의 근거를 제공했던 분, 600명이 있고 그분들 중에 뭐 아이와 아주머니를 동원해서 북한군이 그러니까 개입됐다, 게릴라 부대들을 동원한 거다라고 한 발언을 뒷받침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만원 씨가 이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을 압박하기 위해서 또 차마 입에 담기도 또는 옮기기도 어려운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최근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벌어진 일들, 일련에 벌어진 일들, 그다음에 지만원 씨가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났던 대화 내용을 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배후에서 그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얘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현 의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논란에 발언을 한 당사자들이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여서요. 이게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계속 논란이 되면서 한국당에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분들 반성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그 발언이 8일 날 있었는데 좀 유예를 시킨 거 아니냐. 이거는 좀 지나친 해석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나경원 원내대표 생각도 굉장히 안이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이 발언이 나왔을 때 이게 얼만큼 심각한 사태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3일이나 시간을 끌게 된 거고 지금도 이제 지만원 씨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새누리당 시절까지만 해도 지만원 씨는 당 근처에 얼씨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만원 씨가 2013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참으로 괘씸한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재선거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한나라당, 신한국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시절에는 당에서 이 사람을 주로 고소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당내에 보니까는 뭐 이 퇴행적 보수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는 과거 보수정당에서 정리한 원칙에 근거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초창기에 우왕좌왕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김병준 위원장이나 뭐 김용태 사무총장이나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봐도 김용태 총장이 그 보수정당에 관여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인가 8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이전에 실제로 보수정당이 어떻게 개혁을 해갖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얼만큼 당에 심각한 상황인지를 제대로 몰랐다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드린 거잖아요, 유가족들한테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소위 민주화의 역사를 모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구나 뒤늦게 안 거예요. 뒤늦게 알아서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또 이런 당규상의 제약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앞으로도 국회에서 제대로 윤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당이 충분히 따를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할 것인가. 근데 이제 이분들의 임기는 이제 27일 날로 끝나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 무슨 김진태 후보가 되는 일은 없을 거고요. 뭐 황교안 후보든 오세훈 후보가 될 텐데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원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전당대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오세훈 전 시장이 5.18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18 유공자 가운데 유공자 아닌 분이 끼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하자는 문제 제기가 망언 소동 속에 묻혀 지나가는 듯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결국 초록은 동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그래서 공개할 수 없음을 알고 공개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끼어 들어갔다는 얘기는 또 뭔 얘기입니까? 유공자가 아닌데 끼어 들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 오세훈 전 시장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 밥그릇 갖고 싸움하다 결국은 중도에 하차하신 분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평가가 일정 정도 받은 분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이제 유공자인지 아닌지 감별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만원 씨나 아니면은 이 나머지 새 국회의원하고 입장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 완곡한 표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극렬한 입장, 그러니까 소위 몰 역사적이고 상식적이지 못한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의 표를 의식한 발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전당대회가 이제 그 후보들 간의 경쟁을 통한 이제 그 선출이 돼야 되는데 모든 이슈가 묻히고 5.18과 관련된 입장에 그러니까 누가 더 과격한 발언을 하느냐, 누가 더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태극기를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갖고 기준이 되는 듯한 형태를 띠고 있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으로서 매우 불행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고요. 한편으로 지금 이제 황교안 후보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뚜렷하게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곧 아마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이분도 사실은 그동안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긴가민가한의 좀 발언으로 이렇게 쓱 빠져나갔는데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면하고 있다라고 TV 토론하면 봅니다. 아마 TV 토론 오늘에서 그러니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지지자들, 소위 극렬한 지지자들로부터 바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놓으라는 요청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망언 속에 유공자 명단이 묻히고 있다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세훈 후보답지 않은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유공자 논란을 제기를 하려면 그런 논란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특정 어떤 사람이 사실은 5.18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자꾸만 명단 공개를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5.18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당시 회의록을 다 남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예를 들면 제보를 받았거나 논란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걸 다 뒤져보면 돼요. 사실은 그 명단을 다 공개하라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 법을 만드는 거 외에는 없어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특별법에다가 명단 다 공개한다 이렇게 그러면 법안을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과거에서도 회의록을 다 찾아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제보가 왔는데 이건 적절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명단을 계속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논란을 제기하는 문제가 정확한 문제 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세훈 후보 얘기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뜻은 그런 거였을 텐데 얘기를 분명히 잘못한 게 사실이고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이미 출마 선언문에 밝혔던 것처럼 내가 분명하게 소위 탄핵과 과거의 낡은 보수를 넘어서서 개혁보수와 대통합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계속 정책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3파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지금 현재로는 황교안 후보가 우위에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황교안 후보가 두 번의 좋은 기회, 예를 들면 그 선거 일정 조정 문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너무 잘못 다뤘어요. 사실은 무슨 뭐 특검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등 이렇게 하면서 저 같았으면 그랬죠.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뭐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당이 대통합해서 집권당으로 나아가야 된다. 서운한 건 나중에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탄핵으로부터도 조금 한 발 뛸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봐서는 황교안 후보가 이렇게 상승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게 이제 합당 연설회를 하는 것입니다만 내일부터 이제 토론회가 제기됩니다. 토론회가 제기되면 이제까지 황교안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하다 보면 말을 전부 다 피해갔어요. 예. 근데 토론회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본심을 잘못 표현할 수도 있고 실제로 자신의 본심을 있는 그대로 내서 그게 또 실언을 문제가 할 될 때도 수도 있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5차례 이상 지금 토론이 잡혀 있는 6차례가 여섯 잡혀 차례. 있는데요. 그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